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토요일인데, 오늘은 307강. 자, 사주와 이름풀이를 이제 겸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 여기 이제 본인궁, 가정궁, 배우자궁, 자식궁, 이렇게 4개의 자리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사대격이라고 그래요. 사대격. 사람이 살아가면서 요 부분이 우리가 가정을 꾸미는 최소 단위죠. 나와 그다음에 배우자와 자식, 그리고 우리가 요 인원이 살 수 있는 어떤 환경, 요 가정, 요렇게 합쳐서 요 4글자 안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는 반드시 길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절처봉생격이라고 그래요. 막다른 골목에 막힌 줄 알았는데 끝까지 가보니까 옆에 샛길이 하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절처봉생이라고 그래요. 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사주를 보면은요, 53살인데 남자예요. 무신년, 무오월, 갑술일, 경오시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 이 사주의 특징은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양으로 돼 있어요. 이 남자는 양이죠. 그런데 이렇게 양팔통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양으로만 되어 있는 이런 경우는요, 음양의 조화가 깨져 있기 때문에 좋은 사주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 자체가 이렇게 발산되고 뻗어나가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이 밖으로 움직이는 스타일인데 그 양이 이렇게 많다는 건 이 제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 요3의 지지의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도화가 지금 2개 있죠. 그 다음에 역마가 하나 있고 화계가 하나 있어요. 어떤 활동 반경이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성향은 나름대로 이렇게 균형을 갖췄다고 보는데 이 사주의 특징은 지금 자, 오술에서 반합이 되죠. 여기 화로 이루어지죠. 화하고 이 화가 토를 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의 특징은 이렇게 해서 이게 같은 편이에요. 이렇게. 주인공 감 입장에서는 나와 똑같은 갑이 없고 나를 도와주는 지금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극신약사주라고 그래. 극신약사주인데 이 기운이 어디로 몰려있냐면은요. 요 화기운이 이 토를 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자, 목 입장에서 토는 재죠. 이 편재인데, 즉, 재다 신약사죠. 이렇게 되면 꿈만 크지, 내 손에 들켜질 수 있는 돈은 여간에서는 잡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아쉽게도, 이름에서 보면 요 27액이 빈술의 형입니다. 돈을 모으려고 해도 돈이 모아지질 않고, 돈이 잡히질 않는다는 숫자예요. 이 우연치고는 너무 아쉽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급한 게 지금 나를 생해주는 수화. 나무가 물을 먹어야지 살아가는데 지금 이 삼복도 위에 열토에 그 다음에 이 열을 먹고 있는 그 열기를 품고 있는 무토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나무가 지금 목이 말라 시들어갈 상황이죠. 그리고 뿌리 내리기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뿌린내, 여기에 지금 이게 이 자갈밭인데 이 불타는 자갈밭에서 내가 뿌리를 낼 수가 없죠. 그게 상당히 약한 사주예요. 꼭 필요한 게 지금 오화 입장에서 봐서요. 우리가 이걸 조울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삼복도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지장간에 임수가 있는데 여기에 좀 약하죠. 네. 그리고 나와 똑같은 나를 지탱할 수 있는 목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목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용신은 수와 목이 됩니다. 운에서 수와 목이 오면 좋다는 거예요. 자, 이 대운에서 보면은 지금 51대운에 지나가는데 갑,
갑과 자가 와 있죠. 상당히 지금 좋죠. 대운이 50일 대운이 60살까지는 나와 똑같은 친구, 동료가 들어와 있고 지지에는 나를 키울 수 있는 물이 들어와 있잖아.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해자축 41살에서 70살까지 수국이 들어오죠. 나한테 인성,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를 감싸줄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기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70일에서 그 다음에 80, 90까지는 목기운이 들어요. 나와 같은 동료, 동업자, 형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주는 전반전은 안 좋았는데 후반전으로 갈수록 좋아지는 사주예요. 연으로 보면 올해가 이제 2020년이 경자년이죠. 자, 이런 경우는 지지의 수가, 천간에 금이 오고 지지의 수가 왔는데 이 금이 수를 생해주죠. 그래서 이 금이 갑경 충인데 충하는 기운은 좀 약하다고 봐야 돼요. 여기에서 수를 생하는 쪽으로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탐생망극이라고 하죠. 생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극하는 걸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구조로 올해 운도 좋고, 그 다음에 월운을 보면 무자, 이런 경우는 지금 이제 재가 여기에도 이제 강한데 재가 또 들어오면서 나를 약하게 만들죠. 이런 상태에서 지지에는 또 수가 들어와서 나를 도와주는 힘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균형 맞게 운은 들어와 있다. 반길, 반흉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일지는 계묘, 수와 목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지는 좋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을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주인공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아버지 복을, 아버지는 여기에서 이제 편재인데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에 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 갑목이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냐? 쉽게 설명드리면 이 갑목이 엄청나게 큰 산이 지금 3개나 있죠. 이렇게 있으면 산 속에 묻혀있는 나무로 보시면 돼. 그러니까 아버지라든가 돈의 인연은 약하다고 봐야죠. 그럼 나를 도와주는 어머니는 또 저 멀리 산 넘어 땅 속에 숨어 있죠. 그래서 인성도 약하니까 부모 복은 대체로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자, 이제, 남자 사주니까 자식과 이제 이 관이 자식과 직장인데 지금 관이 옆에 요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연지 하나 있고. 자, 요거는 어렸을 때 관이니까 이때는 돈 벌고 직장 생활할 때가 아니니까 공부할 때라고 가정했을 때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명예를 가지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뭔가 반장을 했던 회장을 했던 어떤 명예를 감투를 쓰고 공부했다고 볼 수도 있고. 자, 요거는 지금 말년의 자식인데 자식이 나를 극을 하고 있죠. 갑경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충을 하는데 충이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 이 불바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지금 관도 끌려 있는 상태고 이런 경우는 거의 녹아내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관이 힘을 못 쓰는 사주다. 그래서 직장이라든가 자식 인연도 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름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이 사주의 우리가 특징을 보았으니까 수하고 목이 와야 돼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명수란 이름인데 여기 이 자운오행이 목이 있고 화가 있고 금이 있는데 요거는 잘 와 있죠? 성씨에서 자운오행이 목으로 와 있으니까 나한테 필요한 친구, 동업자, 그 다음에 동료, 그 다음에 형제, 나한테 힘을 보탤 수 있는 요거는 목은 좋죠. 근데 화는 지금 이게 화가 너무 강하죠. 월지를 포함해서 완전 이 지지의 불바다를 이루었는데 또 화가 왔다는 건 요거는 잘못 쓴 자래요. 그 다음에 또 금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나한테 이 금이라는 작용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금이 오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자리가 여기가 수가 와야지 좋다는 거예요. 이 옥돌 술자인데 요거를
자원호행이 금으로 되어 있는 걸 말고 수로 되어 있는 거, 화로 되어 있는 거 말고 그 다음에 목이나 수로 되어 있는 걸 써야 된다. 그래야지 이 지금 주인공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기운하고 나를 생해주는 엄마, 인성운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반드시 수, 여기에는 목이나 수가 같이 왔을 때 그때 좋은데 지금 여기 아쉽게도 지금 자원호행이 도와주지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발음호행을 보면은, 자, 이는 이응희응이니까 토고, 명은 미음이니까 수죠. 빼어날 숫자, 요거는 시옷이니까 금. 자, 여기서 금생수는 가능한데, 토극수가 되는 바람에 발음호행은 발음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정확히 하면, 이런 이름에, 이렇게 극을 받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혀가 꼬이고, 듣는 사람도 상대편이 혀가 꼬이기 때문에 좋은 파장이 안 나온다는 거야. 좋은 기운이 안 나기 때문에 이 이름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한테 스트레스 주고 나쁜 기운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음양 조화를 보면은 남자니까 양이고 요 홀수가 양이죠. 자, 남자, 양, 홀수 이렇게 두자가 되고 여기에 보면 짝수가 두자니까 음이죠. 그래서 요거는 음양의 조화가 잘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음양 조화. 자, 그 다음에 수리를 보면은 7, 8, 12, 8, 15, 22, 19, 27, 1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 12에 이제 공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인궁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인궁에 공망이 있다는 거는 성장할 때, 청소년 시절에 결혼하기 전에 이성을 만나서 이성으로 인해서 뭐 공부에 방해가 온다든지 혹은 어떤 스캔들 때문에 분란을 일으켰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야. 이 연인궁에 공망이 걸렸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이건 좋은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자, 20수하고 19수는 스스로 공망이라고 해서 이게 있으면은요, 가정이라든가 배우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가정을 완만하게 이끌기 어렵다고 볼 수 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막 강하죠. 편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역시 좋은 여자를 내가 만날 수가 없고 지금 일주만 봐도요. 내가 이게 배우자인데 제가 편제가 이게 자갈밭이기 때문에 이 감목이 깊이 뿌리내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타고날 때부터 이 감목은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름에서도 배우자 자리가 이 19 공망이 걸려 있다는 건 안 좋다는 거야. 이런 거는 이 이명수라고 진 이름을 장명하신 분이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장명을 하는 방법이 20가지가 넘습니다. 20여 가지 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장명에 대해서 어느 상식적인, 기본적인 걸 잘 모르는데, 어느 철학관에서 이름을 잘 짓느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다고 내가 이 장명법을 다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근데 간단한 방법을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쉬운 3살인데 이 정도 나이 되신 분을 이 이름을 가지고 와서요 이렇게 감정을 받아봐서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배우자 인연이 잦았고 가정이 좀 시끄럽고 자식 자리도 뭐가 문제가 있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름풀을 해줬다 그러면요 이분이 공감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명법이 그러는 대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장명법이라는 거 내가 장명을 맡길 수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형태가 있어요. 15, 20, 19, 20 이게 기본적으로 27회는요 대인직격이라고 해서 원래 길수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대인직격이라는 거 이게 그릇이 크다는 뜻이거든요. 뭐가 크게 이루어질 수.
그런데 이름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걸맞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명수 씨라는 사람이 자란 환경에서 큰 그릇을 해서 크게 뭔가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닌다면 이런 걸 지어주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건 요게 돈이 모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건 큰 그릇일 경우에 나라에서 뭐 하는 큰 공직에 근무한다든지 혹은 자기 사업을 할 때 크게 일으켜서 부와 명예를 취할 수 있는지,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건 돈이 안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름에서는 돈이 안 이루어지고 직장이 지금 직장을 못 다니고 여러 가지 어떤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19도 마찬가지예요. 20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짜여 있는 걸 우리가 절처봉생격이라고 그래.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분한테도 지금 희망은 있죠. 어렸을 때 여기 운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안 좋게 흘러가죠. 그런데 41세부터 나한테 필요한 수와 목기운이 계속 60년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말년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어찌 보면 또 이 절처봉생격이니까 고생해서 끝에 가면 좋게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는, 즉 끝이 좋으니까 결과도 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고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절처봉생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망이 걸려 있고 중간에 가정이라든가 배우자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결국은 끝에 가서 자식 자리도 좋고 말년에 나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완전히 반전이죠? 상당히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요거를 감정할 때 참고로 이제 보시라고 적어 놓은 건데 이 사주의 특징이 인성. 어머니가 지금 여기 없었죠? 요 환자밖에 없죠? 기운이 이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비견겁제가 목도 본인 혼자밖에 없죠. 식신상관은 화인데 화가 지금 하나, 둘, 여기까지 세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이 화곡으로 이루어지니까. 여기에다 월지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기운이 230점. 자, 돈은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편제가 360점. 관성. 자식하고 직장운과 명예는 경금이 2개 있는데 제가 여기에 화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 녹아내릴 수 있다고 그랬죠. 힘을 못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18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오행의 기운을 이렇게 점수로는 정확히는 환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어떤 하나의 작은 어떤 방편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아니, 기운은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단, 공부하시는 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 이름이나 사주를 감정할 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표현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아, 타고날 때 좀 약하게 타고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내 기운이고, 요거는 내 기운을 빼가는 기운,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이명수 씨의 사주와 이름을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시간 내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